결혼한 이후에 남편 때문에 얼마나 답답한 일들이 많았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제가 시집을 잘못 갔나 싶을 정도로 갑갑한 일투성이었어요. 그래도 백년가약을 맺는 내 남편, 미우나 고우나 사랑하고 아껴야지 하는 마음으로 버텨왔는데, 참 사람 속 모르는 일이라고.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제 이야기 한번 들어주세요. 우리 남편 말입니다. 소위 말하는 마이너스의 손이었어요.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무슨 역마살이 낀 사람처럼 구는데 제가 바지가랑이 붙들고 말려도 들어먹지를 않더라니까요. 뭐 어디서 주워들은 것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손을 쓰는데 벌써 한숨부터 나오네요. 우리 남편 투자를 했다 하면 아주 쫄딱 망해버리는 재주가 있는 놈이었거든요. 한창 동대문에 옷상가들 유행할 때가 있었잖아요. 패션의 메카 해가지고 상가들 막 지어지고 할 때요. 너도 나도 상가 분양받아가지고 옷 장사하면서 돈 쓸어 담던 그 시절에 우리 남편도 혹했던 거죠. 여보, 요즘 동대문이 그렇게 난리라고 하던데 투잡으로 괜찮지 않을까? 새로 준 상가들마다 분양권 받겠다고 난리도 아니더라니까. 사람들이 몰리는 데엔 이유가 있다니까. 우리도 한번 떼돈 벌어보자고. 그러더니만 그 이후에 상의도 없이 동대문에 무슨 새로 지어진 상가 하나를 분양받았어요. 근데 글쎄 그 좋은 동대문 상권에서 우리 남편이 분양받은 상가만 홀라당 망한 상가가 될지 누가 알았겠냐고요. 상가들은 죄다 공실에 손님은 하나 없이 파리만 날아다니고 말이죠. 우리 남편 징직에 내가 말렸어야 했는데 패션이라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이 옷은 또 어디서 들고 왔는지 해외 브랜드 짝퉁들 들고 와서는 진짜인 것처럼 속여 파니까 그게 장사가 되겠냐고요. 거기다가 뭐 그 상가 건물 주인이 바뀌네 마네. 말이 많아도 너무 많은 거죠. 아주 난리를 치다가 홀라당 돈만 태우고 빼버렸지 뭐예요. 그때 제가 알아봤어야 했는데 이 인간에게는 투자 이런 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걸 말이죠. 우리가 살던 집만 해도 그래요. 제가 분명히 처음에 성동구에 집을 사자고 말을 했었는데 이 인간이 바락바락 우겨서 앞으로는 강북이 떠도 성북구가 뜰 거라고 난린 거예요. 아니 여보, 요즘 성동구가 뜬다잖아요. 거기에 무슨 새 아파트 들어선다는 말이 장난 아닌데 성북구는 무슨 성북구야. 이 몰라도 한참 모르네. 진또배기들은 다 성북구 산다니까. 거기가 교통도 좋고 말이야. 좋기는 뭐가 좋아. 내부순환로 차 막히는 것만 생각을 해봐. 지하철이나 버스나 성동구가 훨씬 좋지. 아이 아니라니까. 거기는 뭐 별거 없어. 성북구가 주거지역으로 더 발전이 된 곳이라니까. 내 말 들어. 사회생활하면서 내가 추워들은 게 한두 개겠어? 그렇게 바락바락 우겨서 성북구에 아파트 하나 매매했죠. 근데 글쎄 성수동이니 왕십리니 할 거 없이 싹 다 재건축에 재개발되면서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오른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용성 들어봤죠? 마포 용산 성동.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뛰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진짜 그게 한으로 남아있어요. 같은 값이던 아파트가 우리 집은 그대로인데 그쪽은 무슨 세네 배가 뛰었다고 하니까 눈이 헷가닥 돌아버리는 거죠. 제가 남편이랑 그런 문제로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모르겠어요. 신혼 초에는 물론 사이가 누구보다 좋았지요. 당연히 너무나도 사랑했으니까 결혼을 했을 거 아니겠냐고요. 남편이 이렇게 자기 고집대로 투자하는 사람인 줄 알았으면 당연히 저도 어느 정도 마음의 대비는 하지 않았겠어요? 연애할 때도 단 한 번도 말이죠. 본인이 뭐 투자를 한다, 어쩐다, 이런 말 없던 사람이었고, 저는 우리 남편이 젊었을 때부터 막 땅이라든지 그런 데 관심 있는 것도 전혀 몰랐었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은근히 부동산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죠. 이 인간이 결혼을 하더니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온 건지 뭔지. 아니 솔직히 말을 해서 신혼 초에는 제가 남편에게 우리가 돈이 어디 있어서 부동산 타령이야 하면 먹혔어요. 다들 아시잖아요. 신혼집에 신혼살림에 얼마나 돈 들어갈 곳이 많냐고요. 결혼식 준비하고 결혼식 끝난 다음에도 찾아와 주신 손님들이랑 가족분들께 고맙다고 인사해야죠. 처음에는 우리도 빚내서 결혼한다는 말을 실감이 안 날 정도로 돈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아이를 둘 낳은 다음부터 갑자기 말도 안 되는 투자를 하고 다니니 제가 얼마나 머리가 깨졌겠냐고요.
정말 남자들은 평생 처리 안 된다는 말이 어떤 소린지 절절하게 이해가 가더라니까요. 아이까지 생겼으면 가장이라는 책임을 가져야지 자기 멋대로 허튼 짓 하면 안 되잖아요. 막말로 애 둘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이 어디 한두 푼이에요? 근데 허구한 날 이 땅에 투자해야 한다, 저 땅에 투자를 해야 한다, 연부를 외우고 있으니 제가 말리는 데만 한 세월이었어요. 제가 오죽하면 우리 시어머니한테 가서 미쳐버리겠다고 일러바쳤다니까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지만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시어머니를 찾아가서 일렀겠냐고요. 제 편 안 들어줄 것 뻔히 알면서도 속상해서 일렀더니 우리 시어머니가 혀를 끌끌 차면서 효자 손으로 남편 등허리를 때려주시더라고요. 아이고 속 시원해라. 아니 그렇게 할 짓이 없어. 세상에 정신 나간 놈 아니냐? 아유 진짜 자식들한테 돈을 쏟아부어도 모자랄 판에 헛짓거리를 하고 다녀. 예,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장가 가서 이제 내가 속 썩을 일은 없겠다 했더니 이제는 지 마누라 속을 시커멓게 만들고 앉아있네. 우리 남편이 자동차 만드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뭐 나름 직업은 빵빵한 거죠. 그래서 상여금도 꽤 잘 나오고 월급도 꽤 잘 나오는 편이었어요. 저는 아웃소싱 회사에 다니고 있다가 애를 둘 낳고서는 눈치가 보여서 퇴사를 한 상황이었고요. 그래도 남편이 벌어오는 돈이 꽤 많고 우리 네 식구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아이들 키우는데 주력하자는 생각으로 그만둔 것이었는데 남편이 지가 돈 벌어오는데 지가 원하는 투자도 못하게 한다고 저와의 사이에 슬슬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렇잖아요. 30대 초반에 결혼해서 40대 초반을 바라보고 있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을 살았는데 말이죠. 애들도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면 수능 준비해야 한다고 학원 다닐 게 한두 가지겠어요? 거기다가 요즘은 용돈 제대로 안 주면 왕따 당하네 뭐네 말이 워낙 많으니까 애들 어디 가서 얕보이지 않게 해주려고 운동화부터 옷이며 최신으로 챙겨주고 있는 마당에 우리 노후도 준비해야 하는데 무슨 투자냐고요. 여보, 내가 진짜 애원할게. 아, 이렇게까지 내가 말하는 거 본 적 있어? 제발 헛짓거리 좀 하지 말자. 우리 이제 노후 준비도 해야 하잖아. 애들도 아직 어리고. 아우, 제발. 당신이 나를 이렇게 못 믿어주니까 내가 뭘 해도 안 되는 거야. 아, 나를 좀 믿어주면 안 되겠어? 내가 늘 실패만 하는 건 아니라니까. 당신이 버는 돈이 적지 않잖아. 우리가 저축만 잘해도 노후 생활에 보장이 되는데 왜 그러는 거야? 제발 투자해서 눈을 좀 돌리라고. 하지만 저는 동대문 상가가 쫄딱 망한 것 때문에 이미 신뢰를 잃어버린 뒤였지요. 그 이후에도 코인 열풍 불었을 때 무슨 코인을 웃돈 주고 샀다가 폭삭 망해서 난리가 난 적도 있었고요. 아니 남자들은 왜 다 청개구리예요? 하지 말라니까 더 반발심이 일어나는 건지 뭔지 애처럼 굴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 회사에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세상에 성공한 투자자들만 있겠냐고요. 주변 사람들이 죄다 투자를 한다 치면요. 분명히 돈을 잃는 것도 봤을 텐데 왜 그렇게 철없이 구냐고 싸우기도 참 많이 싸웠어요. 이렇게 지지고 볶고하면서도 이혼 이야기 안 나온 게 신기하시죠? 그래도 평생 가약을 맺은 남편이랍시고 이혼 이야기 쉽게 나오지 않대요. 거기다가 경제적으로 남편에게 기대고 있는 실상이었고 아이들도 있으니까 그게 결심처럼 쉽지는 않더라고요. 아마 기혼분들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남일에는 아유 이혼하면 장땡이지 하고 쉽게 말을 해도 본인 일이라 생각하면 내가 한 번 더 참아준다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요. 제가 딱 그런 것이었죠. 그렇게 나이 40 초반에 우리 부부는 서로 대화도 잘 안 하게 되고 눈만 마주치면 한숨부터 나오는 상황이 놓이게 되었어요. 솔직히 10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연애한 것부터 따지면 거의 10년인데 부부간에도 건택이라는 게 있고 찔리기도 하고 마음이 좀 뜨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뭐 같은 방을 쓰는 것도 아니었고요. 남편 코골이가 하도 심해서 둘째 낳은 이후부터는 각방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더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마음이 붕 뜬 상황이었는데 남편이 뜬금없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솔직히 가족인데 대화도 별로 없고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가 진짜 사달라겠다 싶은데 우리 저 제주도로 가족 여행이나 한번 갈까? 오랜만에 연휴도 길게 있는데 가족들끼리 어디 놀러 간 지 오래된 것 같으니까 저 제주도 여행 한번 가는 게 어때?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려나? 웬일이래? 그래, 나는 좋아. 제주도 여행이라니 몇 년 만에 가보는 건지 모르겠네. 아이, 그럼 호텔이랑 비행기 알아볼게. 아니야. 내가 할게. 내가 지인에게 추천받은 곳이 있으니까 거기로 가자. 내가 예약 다 할 테니까 당신은 아무 걱정도 하지 말고 짐만 싸. 애들 짐 빼먹는 거 없이 말이야. 어머, 내가 진짜 꿈을 꾸나? 당신이 알아서 다 하겠다고? 그럼 나야 땡큐지. 알겠어. 그럼 나는 짐만 싼다. 진짜지? 아이, 사람을 왜 이렇게 못 믿고 그래. 가서 뭐 할지나 대충 생각해봐.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고 예약을 다 했다고 하길래 어디로 잡았냐고 숙소 근처에 맛집 좀 찾아보겠다니까 뜬금없이 서귀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주도 여행은 보통 제주시로 많이 가잖아요. 협재라든지 곽지라든지 조천이라든지 다 제주시에 있는 동네고 거기 앞이 바로 해수욕장 바다라서 놀 곳도 많고요. 서귀포시는 성산 쪽밖에 볼 게 없는데 뜬금없이 무슨 중문도 아니고 그 옆 동네 어디라는 게 아니겠어요? 호텔도 아니고 펜션을 잡았다는데 이게 뭔 소린가 싶었지요. 아유, 우리 제주도 여행 가는 거 맞지? 제주도에 호텔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갑자기 펜션을 가자는 거야. 그리고 동네도 마음에 안 들어. 관광지도 아닌 동네잖아. 중문 옆 동네에 뭐가 있는데? 거기 내가 추천받은 곳이라니까. 지인이 가봤는데 볼 거 많대. 그러니까 아무 걱정도 하지 마. 펜션은 밥도 다 해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호텔 서비스 같은 것도 없잖아. 아니, 몇 년 만에 가족여행 가는 건데 펜션이 무슨 소리야. 제주도까지 가서. 아이, 거참. 내가 어른이 알아서 다 예약했겠어. 당신은 그냥 그 근처에 뭐 할 게 있는지 맛집 있는지 검색이나 해봐. 그래도 풀빌라 펜션이니 뭐니 해서 요즘 좋은 숙소 많으니까 기대를 많이 했어요. 남편이 지인에게 추천받은 곳이라고 호언장담을 했으니까 의심이 가긴 했어도 잘했겠지 싶었죠. 제주공항 도착해서 상쾌한 공기 마시면서 이동을 했는데 무슨 공항에서도 1시간 걸리는 동네더라고요. 애들은 차에만 타 있으니까 내리고 싶다고 난리지. 저는 언제까지 가야 하나 내비게이션만 봤죠. 도착을 하긴 했는데 정말 공항에서 멀기도 멀고 주변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가 무슨 옛날에 대학교가 있었던 부지 쪽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대학이 또 없어졌다대요. 그래서 횡한 거예요. 어쩐지 포털 사이트에 맛집 검색을 해도 뭐가 없더라니. 정말 그냥 동네 사람들 몇 분 살고 계시고 밭 같은 거 좀 있고 그런 곳에 덜렁이는 펜션인데 지은 지도 오래돼 보이는 거예요. 제가 남편한테 또 핀잔을 줬지요. 좋은 숙소라고 호언장담을 하더니만 어떻게 와도 이런 데로 올 수가 있어? 제주도에 좋은 호텔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이런 시골 동네를. 아니, 길거리에 가로등도 없고 밤이 되면 너무 어두컴컴한 시골인 게 아니겠어요? 저는 번화가 생각을 했죠. 볼 거 많고 바다도 있고 그런 거 말이에요. 제주잖아요. 오죽하면 바다도 해수욕장이 아니라서 입수도 못하는 그런 바다인 거 있죠? 거기다가 또 항이 있는 곳이라대요. 아유, 진짜 이 화상.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제주도까지 와서 바다도 못 들어가. 바다 들어가려면 30분 이상 차 타고 가야 하고 밤에 배고파도 배달이 안 되는 동네인 거예요. 호텔로 갔으면 편의점도 있을 거고 룸서비스도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애들도 불만이었죠. 굳이 제주도까지 와서 시골 풍경 볼 거면 여기까지 왜 온 거냐고요. 근데 남편이 더 황당한 게 뭐냐면 둘째 날 갑자기 본인은 뭐 어디 가야 할 곳이 있다면서 우리한테 숙소 근처 구경 좀 하고 밥도 먹고 그러고 있으라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차를 지가 홀라당 들고 가버리는데 저랑 애들이랑 셋이서 이게 무슨 일이야 하게 된 거죠. 차도 없고 가진 건 튼튼한 2다리뿐이라서 거기서 버스를 타러 갔어요. 가만히 있기에는 시간 아깝잖아요. 근데 무슨 버스도 배차 시간이 40분이래요. 결국 택시 불러서 근처에 무슨 산책할 수 있는 풀숲 같은 데 있다고 해서 그거 보러 갔다니까요. 한참 보고 있는데 남편 놈이 어디냐고 연락 오길래 여기 숙소 근처에 있는 정원 같은 거 보고 있다고 하니까 데리러 왔더라고요. 근데 기분이 너무 좋아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는 당신이 차를 가지고 나가서 쌩고생을 했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보여? 뭐 하다 왔어? 그럴 일이 좀 있었어. 아무튼 다 잘 됐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관광 좀 해볼까?
얘들아, 너희 가고 싶다고 했던 박물관이 어디지? 거기 가자. 남은 여행은 뭐 애들이 가고 싶다는 전시관도 가보고 바다도 한번 결국 들어갔고요. 펜션은 별로였지만 고기 구워 먹는 건 또 맛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슬쩍 화가 나는데 제주도 하면 흑돼지잖아요. 거기다가 맛집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건 다 상술이고 비싸다면서 마트에서 흑돼지 사다 구워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이, 그럼 설거지부터 그거 준비는 다 누가 해? 내가 해? 아이, 참, 여기까지 와서 왜 시비야? 아, 내가 할게. 큰 소리 뻥뻥 치길래 어디 한번 두고 보자 하는 심산으로 마트에서 고기 사서 구워 먹었지요. 뭐 불 피우는 것부터 준비하는데 2시간은 걸리고 속이 터지는 줄 알았지만 일부러 어떻게 하나 지켜보려고 아무것도 안 도와줬어요. 지가 해봐야 알지 않겠어요? 매일같이 밥하고 설거지하고 정리하는 게 이 얼마나 귀찮고 힘든 일인지 말이죠. 지가 알아야 남도 안 시키는 법이라니까요.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고기 구워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3박 4일간 제주도 구경 대충 뭐 엄청 잘했다고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제주도 갔다 오긴 했구나 하는 감성을 느끼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또 여행 한번 다녀와서 그런 건지 나름 잘 지냈어요. 예전에는 눈만 마주치면 한숨이 나왔는데 이게 또 은근히 리프레시가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죠. 몇 개월 뒤에 집에 뭐 공과금이라든지 지로용지 같은 게 날라와서 뭔가 하고 보다가 알게 되었거든요. 아유, 이 인간이 글쎄 제주도 여행을 간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바로 땅을 사러 간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룰루 날라오자마자 난리를 쳤습니다. 집으로 날라온 땅과 관련된 세금 고지서를 내밀면서 소리를 쳤죠.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제주도에 땅 샀다는 게 무슨 소리냐고. 이 땅 뭐야? 우리 제주도 갔을 때 당신 혼자 차 끌고 나갔던 게 부동산에 땅 사러 간 거였어? 어?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았어? 아니, 몰래 산 땅인데. 어떻게 알았긴. 집으로 세금 내라고 고지서가 날아왔으니까 알았지. 나도 내 두 눈을 의심했다니까. 갑자기 제주도의 땅이라니. 아니, 어떻게 이런 강 큰 짓을 하고도 2다리 뻗고 잠을 잘 수가 있어. 말도 안 되게 여행 가자고 속여놓고서는 지금 땅을 샀다는 거야? 아이고, 내 속이야 정말. 다 이유가 있어서 산 땅이라니까. 아유, 우리 회사 사람 중에 제주도 출신인 사람이 있는데 그 땅이 딱 개발이 될 거라고 하지 뭐야. 이미 관광단지는 다 개발이 됐고 제주시 쪽에는 더 이상 땅이 남는 게 없어서 개발이 될 게 없대. 이제는 투자를 하려면 서귀포에 해야 된다고 했다니까. 다른 데는 이미 오를 만큼 올랐다 이거지. 땅이 무슨 애들 장난감도 아니고 상의도 없이 그렇게 턱턱 사냐고. 지금 부동산 쪽 세금이 점점 올라가는 추세인데 도대체 누구 좋으라고 이런 재산을 불리려고 하는 거야? 당신 그렇게 돈이 남아돌아서 세금으로 다 꼬라박고 싶어? 어? 싼 값에 사봐야 세금 매년 내고 나면 차익이 얼마나 나겠냐고. 아직 개발된다는 말도 없잖아. 아이, 참, 제주도 땅이 노다지라니까. 개발만 되면 돈방 속에 앉는 게 안 봐도 뻔한데 당연히 투자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미 소문 듣고 투자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래.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 투자자들이야 연예인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마을에다가 투자했겠지. 돈방석이고 나발이고 개발된다는 소문 하나도 없더구먼. 우리 애들이 나이 60은 먹어야 개발되는 거 아니겠어? 서울 근교도 아니고 제주도인데? 아, 진짜 제발. 제주도 지금 무시하냐? 어? 이러다가 땅값 어마어마하게 오르면 그때는 또 여보가 최고야 이럴 거 아니야. 제주도를 누가 무시했다고 그래? 누가 보면 제주도 출신이 당신인 줄 알겠네 진짜. 너무 답답하다. 집에서 뉴스만 봐도 뻔히 알겠구먼. 땅값 오를 곳은 다 올랐고 지금 개발된다고 소문 슬슬 나오는 곳이라고 해봐야 다 경기도권 넘어서 충청도 지방으로 번지는 마당에 제주도가 웬 말이야. 당신 진짜 나랑 상의도 없이 이럴 거야? 어? 가슴을 퍽퍽 치면서 말을 했지요. 사회생활 한다는 사람이 저보다 몰라서야 되겠냐고요. 도대체 어디서 무슨 이야기를 듣고 와서 제주도 그 땅이 오를 거라고 말을 하는지.
아니, 제가 안 가봤으면 말을 안 해요. 제가 가봤잖아요. 그 펜션 주변이 얼마나 횡댕구리하고 아무것도 없는지 뻔히 눈으로 봤는데 이 사람이 진짜 뉴스에서 봐봐야 이미 다 개발 호재 소식 듣고 사람들이 투자한 다음에 마지막에 알게 되는 거라니까. 진짜 알짜배기는 뉴스에 나오기 전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미리미리 사야 된다고. 그 미리미리가 100년을 일찍 본 거 아니야? 제주시에서 요즘 핫한 동네들이라면 내가 말을 안 하지. 어디 서귀포, 그것도 중심가도 아니고 그 사이에 끼어있는 땅을 사냐고? 숙소가 완전 시골 동네였던 거 기억 안 나? 아니, 투자를 하려면 중문이나 영어마을 이런 데 해야지. 어디 말도 안 되는 시골 땅을 사서는 잘했다고 지금 큰 소리야? 숙소를 그쪽으로 잡은 이유도 땅 보러 가려고 그랬던 것이었죠. 우리 가족 잠시 버려두고 사라졌던 것도 부동산 가서 계약하느라 그랬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저는 남편이 하는 일에 전부 딴지를 놓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반박을 못했죠. 왜냐면 그 땅이 정말 골칫덩어리였거든요. 세금은 꼬박꼬박 물어야 하는데 개발은커녕 그 동네에 떠나는 사람만 늘어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땅 산 지 1년이 지났을 때 그 땅 팔라고 아주 난리를 쳤거든요. 그 땅을 살 때도 2천이 안 되는 땅이었는데 여전히 땅값이 요지부동 그 가격인 게 아니겠어요? 개발은 개뿔, 설문대 할망이 웃고 갈 이야기구나 싶었죠. 남편은 제가 하도 난리를 치니까 땅을 팔겠다고 내놨는데 누가 사겠어요. 아무도 안 사죠. 나 같아도 안 사겠다. 그냥 부동산에서도 나중에 자식들 물려주세요. 거기 별장 하나 짓고 살면 딱이겠네. 이러고 있고요. 남편은 제 눈치를 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 인간이 정신 못 차리고 주식 투자를 시작하겠다. 그래서 대판 싸웠어요. 이번에는 주식 안 하면 바보 멍청이야. 지금 딱 주식 상승세에 올라탔는데 나도 지금 해야 조금이라도 돈 버는 거라니까. 당신 진짜 나 미치는 걸 보고 싶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애들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는 하는 소리야? 요즘 애들 1억 가지고는 키우지도 못한다고 하더라. 하물며 애가 둘인데 못해도 인당 2, 3억씩 든다고 쳐도 5억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우리 애들 공부도 안 시키고 그냥 뭐 아무것도 안 시킬 거야? 나라고 할 말 없는 줄 알아? 내가 돈도 이 정도면 남들보다 잘 벌어오고 생활비도 가져다 줄 만큼 갖다 주는데 왜 잔소리를 하고 그래? 작작 좀 바가지 긁어라. 내가 돈 가지고 부족하게 군 적 있어? 없지. 없는데 당신이 헛짓거리 한다고 쓴 돈들만 아껴 써도 우린 오빵빵하다는 사실은 왜 모르냐고. 그렇게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지게 싸우면서 우리 생활에도 큰 변화가 생겼어요. 원래 남편이 외벌이로 벌고 있었으니까 월급을 투명하게 오픈하고 저한테 생활비를 넉넉하게 줬었는데 자기가 하는 일마다 딴지를 건다면서 기분이 나빠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루 종일 뼈 빠지게 고생해서 벌어온 돈인데 내가 투자도 마음껏 못하냐? 생활비 펑크 낸 적 없으면 된 거지. 나도 이제 주식이니 뭐니 안 하고 돈 알아서 모을 거니까 당신도 생활비를 줄여서 쓰도록 해. 그리고 아직 애들이 초등학생인데 그거 돈 쏟아부어서 뭐 할 거야? 딱 봐도 우리 애들 천재머리는 아닌데 말이야. 차라리 지금 돈 아껴서 나중에 공부할 시기가 되면 그때 돈 투자하는 게 낫지. 나도 할 만큼 했다고 본다. 제가 잔소리 좀 했다고 생활비를 냅다 줄여버리는데 정말로 머리채 잡고 싸울 뻔했지요. 지금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애들 교육비를 줄이라고? 참나, 진짜 관심 없는 아빠인 거 티내는 거야 뭐야? 애 학원만이 보내는 게 관심 있는 아빠냐? 됐어. 그동안 당신이 관리했었던 공과금이며 뭐며 앞으로는 내가 알아서 낼 테니까 당신은 딱 우리 네 식구가 먹는 거 입는 거 그것만 신경 쓰도록 해. 애들 학원비까지 딱딱 맞춰 계산해서 돈 줄 테니까. 알겠어? 그러더니만 생활비를 딱 반토막 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일을 그만둔 이후에 돈벌이가 딱히 없었으니까 돈이 없었잖아요. 남편 놈이 이렇게 치사하게 나오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더라니까요. 이래서 여자가 경제권이 있어야 하는 건데 제가 일을 했어야 하는 건데 너무 안일하게 남편이 벌어주는 돈에 의지하면서 살았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렇게 냉전 상태에서 저는 딱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받게 된 지도 6개월이 흘렀고요. 이 생활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문득 묘한 상황을 보게 됐어요. 별 신경을 쓰지 않아서 몰랐는데 남편이 전화를 받으러 방으로 들어가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처음에는 회사 전화겠거니 하고 넘겼는데 말이죠. 어느 누가 업무가 다 끝난 저녁 9시에 전화를 해서 회사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까?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던 게 점점 늘어나서 매일 저녁 9시만 되면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방에 들어가서 몰래. 한 번은 궁금해서 방에 들어가 보려고 했더니 방문까지 잠가둔 거 있죠. 수상하잖아요. 이건 빼박 뭐 있다 싶은 거죠. 당신 요즘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수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뭘 또 생사람을 잡으려고 그래. 내가 수상한 짓을 뭘 했다고? 아무것도 없어. 당신 휴대폰 좀 가지고 와봐. 뭘 그렇게 열심히 하길래 매일 밤 9시마다 전화를 하고 그래? 내 휴대폰은 왜 달라고 그래? 사생활은 서로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 부부 사이라고 해도 말이야. 서로 지킬 선은 지켜야지. 그래, 사생활 중요하지. 근데 그 사생활도 어떤 거냐에 따라 다르지. 밤 9시만 되면 칼같이 전화 받으러 들어가는데 그게 어떻게 사생활이야? 내가 모르는 여자라도 생겼니? 뭐라고? 미쳤어? 어떻게 나를 의심할 수가 있어? 진짜. 내가 매일 밤 9시마다 전화로 배우는 영어 수업 듣는다. 영어? 갑자기 무슨 영어 공부를 한다고 그래? 회사에 가보면 다들 영어를 너무 잘하는데 나만 못하는 것 같아서 좀 부끄럽더라고. 그래서 영어 회화 수업을 전화로 하는 거야. 요즘 그런 거 광고에도 많이 뜨잖아. 그거 재밌더라고. 의심은 갔지만 또 일리 있는 말이 돼요. 매일 정확한 시간에 전화가 왔으니까요. 근데 글쎄 제대로 제가 꼬투리를 잡은 거죠. 남편이 회식을 하고 조금 늦게 들어온 날 씻으러 들어간 사이에 그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받으면 뭐 바쁜가 보다 하고 넘어가겠지 했는데 3번을 더 울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꼭 받아야만 하는 수업인가 보다 싶어서 받았죠. 영어 선생이니까 분명히 영어로 말하겠지 싶어서 헬로 이랬는데 상대방이 어? 어? 이러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뚝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싶었는데 영어 수업이라고 걸려온 전화가 휴대폰 번호더라고요. 저장된 이름은 둥이라고 저장되어 있었는데 이 둥이가 누가 봐도 애칭 아니겠어요? 뭐 귀염둥이라든지 애교둥이라든지 그런 애칭 같다는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남편이 씻고 나오자마자 피곤하다면서 휴대폰 챙겨서 방에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요. 여보, 둥이가 누구야? 영어 선생님 이름이 왜 둥이야? 아무리 영어 이름이라고 해도 둥이는 말이 안 되잖아? 뭐야? 전화 받았어? 내 전화를 왜 막 받고 그래? 받았지. 부부 사이에 영어 선생님 전화 대신 받는 게 뭐 어떻다고. 받을 때까지 계속 전화를 걸 생각인 것 같아서 받았더니만 글쎄 영어는 개뿔 웬 여자더라? 아이씨, 영어 선생님이 여자라서 그래. 맞아, 영어 선생님. 남자가 받아야 하는데 여자가 받았으니까 당황했나 보지. 그러면서 우물쭈물 슬그머니 방에 들어가려고 하길래 붙잡았죠. 그렇게 떳떳하면 내 앞에서 그 영어 선생이랑 전화통화 해봐. 다른 사람 수업하겠지.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내가 영어 못해서 부끄러워서 안 돼. 싫어. 자기가 뭐 영어를 못해서 부끄럽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 새끼 바람났구나 싶어서 이성이 날아가대요. 바로 그냥 머리통을 후갈겼지요. 너 지금 바람 피워놓고 뻔뻔하게 구라를 치려고 하는 거야? 그 여자 누구냐고? 당신 무슨 울부증이라도 생겼어? 내 머리통을 왜 후려갈겨? 이거 가정폭력이야. 고소당하고 싶어? 기가 막혀서 너 어디 한번 두고 보자 하는 심산으로 다음 날부터 남편을 미행해야겠다 싶었지요. 주말에 자기는 집구석에 있기 싫다면서 나가는데 이놈이 원래 주말에 회사 사람들이랑 조기축구 같은 걸 한 달에 2번 정도 했었거든요. 격주로요. 근데 그 둥이라는 전화를 본 순간부터 그것도 다 수상하게 느껴지는 거죠.
이 인간이 조기 축구 간다고 해놓고 바람을 피웠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미행이라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애들의 친정에 맡기는 것도 한두 번이고, 거기다가 제가 운전을 잘 못하고 남편이 차를 끌고 다니니까 택시를 불러서 뒷쫓는 것도 무리가 있고, 티 안 나게 하는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걸리면 또 의부증이니 뭐니 저한테 득이 될 게 없어 보이고 그래서 뭐 어쩌겠어요. 흥신소를 물어물어 찾아가서는 남편의 뒤 좀 캐달라고 했죠. 착수금으로 100만 원 달라는데 돈 아까웠지만 어쩌겠어요. 좋습니다. 그렇게 딱 3주일 지나고 흥신소 직원이 저한테 증거를 찾은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이 인간이 만나고 있다는 여자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 여자는 다름 아닌 평소에 회사에서 회식을 자주 한다는 술집의 여사장인 거예요. 하필이면 만나도 술집 여사장을 만나다니 자존심이 파사삭 구겨지더라고요. 글쎄 그 술집에 들어가서 같이 나와서는 숙박업소에 가는 것부터 주말에 축구하러 간다고 해놓고 그 여자 만나서 데이트하고 있는 것까지 죄다 사진으로 찍혀 있는 게 아니겠어요? 더 배신감이 느껴지는 건 저랑은 한 번도 가본 적 없던 비싼 호텔 뷔페에 가서 밥을 처먹고 있더라고요. 제가 진짜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냐고요. 저는 그 증거들을 가지고 이번에야말로 진짜로 이혼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찾아온 명절에 시댁에 가서 딱 터뜨렸습니다. 증거 사진 딱 뿌리면서 시부모님한테 선언했죠. 그 사진들 보이시죠? 제대로 증거까지 있으니까 발 빼면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저 이혼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미친 거 아니야? 나를 지금 미행한 거야? 아이, 어떻게 이런 짓까지 할 수가 있어? 소름이다, 진짜. 미친 게 누군데 지금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애 둘이나 있는 유부남이 바람을 피워놓고선 왜 나한테 승질을 내는 건데? 양심 없냐? 남편을 의심하고 미행을 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야. 야, 사진도 전문가가 찍은 것 같은데 너 사람 고용해서 내 뒤 밟았냐? 시끄럽다 이놈 자식이. 아이 뭘 잘했다고 성질을 부려. 어? 바람 피우다 들켰으면 머리를 조아려 야지 이놈이. 이 자식 아주 안 되겠구먼. 아니 여보, 며느리가 파가지를 얼마나 긁었으면 우리 착한 아들이 눈을 돌리겠어요. 어머님, 지금 그게 제 앞에서 할 소리가 맞으세요? 어차피 남남될 거라지만 이럴 땐 아들 편드는 건 아니죠. 아니 내가 뭐 틀린 말 했네. 너네 사이가 좋았으면 우리 아들이 왜 바람을 피우겠니? 아니 솔직히 우리 아들이 하는 일마다 그동안 네가 딴지를 오죽거렸어. 오죽하면 우리 착한 아들이 바람을 피울 생각을 했겠어. 아 제가 그럴 애가 아닌데 스트레스 받으니까 눈도 딴 데 돌아가는 거지. 어머 진짜 기가 막혀. 어머님까지 이렇게 저 인간을 두둔할 줄 몰랐네요. 저 이혼할게요. 이런 집구석에서 저 더 이상은 못 견뎌요. 그래 이혼해. 나도 너랑 살면서 매번 기가 죽어서 힘들었던 거 모르지? 아 쟤 잘난 줄 알지? 그 여자는 말이야 내 편을 들어주고 내 생각만 아는 사람이라고. 내가 뭘 하는지 응원해주는 사람. 어머니 아버지 제가 새 며느리 데리고 오겠습니다. 아이고 어디 술집 여자랑 바람 피워놓고 그런 말을 당당하게 하고 그래? 그 웃음 팔고 술 파는 여자가 너한테 진심이었겠어? 돈 때문에 그랬겠지. 네가 눈 돌아서 매출 올려주니까. 이게 뭔 소리야? 술집 여자라고? 이 새끼가 진짜 돌았나? 야 이거사 너 제정신이야? 아니 만나도 어떻게 그런 직업을 가진 여자랑 만나? 새며느리?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 여자 술 장사해도 착한 여자입니다. 돈도 잘 벌어오는 여자고요. 마누라처럼 집에서 편하게 애만 돌보면서 제 돈 뽑아먹는 사람 아니라고요. 자기 일 잘하고 직업이 좀 그래서 그렇지 성심성의껏 일하고 저 보살피는 여자라고요. 시아버지랑 시어머니 입 꾹 다물더라고요. 아무리 자기 아들 편을 들어주려고 해도 술집 여자는 좀 오버잖아요. 하지만 정신머리가 나간 남편 눈에 그런 게 보이지 않는 거죠. 어쨌든 저는 이혼을 준비하기로 했고 그때부터 남편 놈이랑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지 이야기를 하자고 했어요. 애들 양육권 문제도 있고 했으니까요.
게다가 바람을 피운 시점도 꽤 된 것 같더라고요. 생활비를 줄이겠다고 한 이유도 그 여자랑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았어요. 그게 최소 1년도 더 된 이야기니까 바람을 피운 지도 1년이 훌쩍 넘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저는 배신감에 솔직히 치가 다 떨리더라고요. 아무리 미운하고 나 남편이었잖아요. 근데 이 인간이 이혼을 하겠다고 동의까지 했으면서 재산 나눌 이야기만 나오면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 생활한 지도 10년이 넘었으니까 제가 아무리 돈을 안 벌었다고 해도 부부 공동재산으로 들어가는 게 꽤 있었거든요. 애들 둘 또한 제가 키울 생각이었으니 저도 재산을 좀 챙겨야 하잖아요. 근데 이놈이 이혼하자 말을 하고 나서 한 달 넘게 자리를 피하는 게 아니겠어요? 글쎄 밤에도 늦게 들어와 주말이면 아침 일찍 나가서 안 들어와 아주 속이 시커멓게 탔지요. 그러다가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제가 하루는 잠 안 자고 집에 돌아올 남편 놈을 기다렸어요. 이제 재산 정리할 이야기 좀 확실하게 하자. 나눌 거 딱딱 나누자고. 애들 말이야 내가 키울 거야. 그 여자 밑에서는 절대 못 키우지. 알겠어? 그래 이야기하자. 명절날 그 난리를 치고 한 달이 지났으니까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겠지. 정리할 거 정리하자고. 이혼 서류에 일단 도장부터 찍고 그러고 나서 이야기 나눠. 난 다 찍었거든. 자, 너만 도장 찍어. 그래, 이제 위자료는 얼마나 줄 건데? 재산은 어떻게 나눌 거고? 그랬더니 저한테 웬 서류 봉투 하나 띡 던져주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니까 열어봐 하길래 열어보니 그 외 있잖아요. 몇 년 전에 산 제주도 땅 있잖아요. 골칫거리 땅. 그 땅 문서 아니겠어요? 이건 왜 나한테 줘? 이 땅 필요 없어. 그거라도 챙겨야 할걸. 나 재산 하나도 없어. 그거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그거 가져가. 그게 무슨 소리야? 재산이 왜 하나도 없어? 없어. 아무리 뒤져봐야 안 나오니까 그 땅이라도 감지덕지라고 생각하고 챙겨가. 야, 네가 그동안 사둔 짜투리 땅이며 주식에 이 집에 네 차에 다 부부 공동재산으로 내가 나눠받을 권리가 확실한데 이 땅 주고 끝내겠다고? 아니 위자료로 치러야 칠 수가 없는데 이 땅 그래봐야 2천만 원도 안 되는 땅인데 10년을 넘게 살고 바람까지 피운 네가 나한테 줄 재산이 이게 전부라고? 나 재산 하나도 없어. 어디 한번 뒤져봐. 먼저 한 돈 안 나올걸? 그러니까 그냥 곱게 이혼하자. 내가 2천만 원 좀 안 되는 땅이지만 이거라도 준 게 어디야? 저는 그 다음날 어이가 없어서 남편이 정말 재산을 어떻게 했나 뒤져보기 시작했는데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가진 현금 재산부터 시작해서 차명의도 집도 전부 사라진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현금 재산, 차는 그 상간녀 명의로 돌려놨고요. 우리가 같이 살던 아파트 전세 있죠? 그게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집주인한테 물어보니까 남편이 전세금 빼고 보증금 적게 걸고 월세로 350만 원씩 내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하면 어차피 이 집 빼야 하잖아요. 거기다가 집 계약도 얼마 안 남은 시점이니까 저한테 전셋돈 재산 잡혀서 반 나눠주느니 월세 날리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한 거죠. 다 남편 명의였기 때문에 혼자 가능했던 거예요. 그 일을 처리하느라 저한테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이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던 거고요. 저는 제대로 뒤통수를 맞게 된 것이었습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니 투자할 때 이렇게 대가리를 좀 굴리지? 어쩜 이런 데 머리를 굴릴 수가 있어요? 대출금도 전세금 뺀 걸로 지가 알아서 갚아버렸고 남은 현금은 시어머니와 상간녀 명의로 나눠서 통장에 짱 박아둔 거예요. 제 재산 있는 거 저한테 나눠주기 싫어서 다 차명으로 돌렸다는 소리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시댁에 찾아가 길길이 날뛰었죠.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저한테 재산 주기 싫어서 어머님하고 상간녀 명의로 재산 돌려놓은 게 이게 잘한 짓이냐고요. 제가 이런 인간을 뭘 믿고 10년이나 같이 살았는지. 아니 애들 걱정은 하나도 안 된대요? 저 진짜 억울하고 하나요. 아들 새끼가 바람 피운 것도 쪽팔려 죽겠는데 그런 치사한 짓까지 했다니. 내가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다. 내가 대신 위자료를 주마. 아니 이 사람이 그 돈을 왜 당신이 준다고 그래요. 애들끼리 알아서 할 일이지.
지금 이 꼴을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어? 양심이 있으면 당신이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우리 아들이 바람 피운 건 누가 몰라. 다 아는 사실인데. 아무리 며느리가 바가지를 끌고 다고 해서 바람을 피우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그게 정당한 짓이냐고. 거기다가 치사하게 재산까지 빼돌려서 돈을 안 주려고 하는 게 이게 사람 새끼야? 지 자식들까지 있는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거는 두둔해주면 안 되는 일이야. 아유 참 알겠어요. 난 그냥 입 다물고 있을 테니까 아이 몰라 손 뗄래요. 며느라가야 쪽팔리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가진 게 많이 없으니까 위자료로 줄 수 있는 돈이 노후적금 하나 깨면 5천만 원 정도 나올 텐데 그걸로 되겠냐? 그거 전부 주마. 아니 우리 노후적금을 준다고요? 아이고 그걸 다 주면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뭘 어떻게 해 이 사람아. 당신이 차명으로 그 망할 놈 돈 좀 받았다며. 거기서 5천만 원 빼고 돌려주면 되는 거잖아. 솔직히 저는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10년을 넘게 살았고 애들도 이제 중학생 되면 들어가야 할 돈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당장 아이들이랑 살 집도 구해야 하고요. 저도 취직을 해야 하는 입장이니까 부족하다 생각할 수밖에요. 그래도 그 5천이라도 받아서 친정에 들어가야겠다고 염치 없게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이혼은 했는데 정말 제가 받은 거라곤 시아버지에게서 받은 5천에다가 재산을 다 은닉해버린 남편놈이 준 제주도 땅, 그리고 상간녀 소송으로 받아낸 3천이 끝이었습니다. 그래도 매달 양육비는 좀 받아 챙길 수 있더라고요. 그놈 직업이 나름 괜찮아서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었죠. 그렇게 이혼하고 저는 죄 지은 마음으로 친정에 들어갔어요. 제 편은 우리 가족뿐이라고, 엄마도 아빠도 고생했다고, 취직자리 시간 넉넉하게 잘 알아보라고,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지 않냐 하시더라고요.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동안 외롭게 싸움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묵묵히 제 뒤에서 저를 지지해 주신 부모님이 계셨다는 걸 알게 되고 참 죄스럽고 감사한 마음에 눈물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그렇게 몇 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저는 이름은 없지만 그래도 먹고 살 만큼의 돈은 벌 수 있는 작은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전 남편 놈은 그 여자랑 살림을 차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시댁에서는 술집 여자라는 이유로 반대를 해서 재혼까지는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나고 우리 애들은 중학생이 되었고 저도 나름 회사에서 자리를 잡아 넉넉하진 못해도 빠듯하게나마 애들이랑 잘 먹고 잘 살며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 엄마가 호들갑을 떨며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얘, 너 그 위자료로 받은 제주도 땅이 어디래지? 그거 너무 값어치가 없는 땅이라서 받았던 것도 기억을 못하고 있었네. 완전히 까먹었었어. 갑자기 왜? 그게 무슨 서귀포 중문협 동네라고 하지 않았니? 맞아. 말도 안 되는 시골 땅이었지. 동네에 아무것도 없는 곳. 그건 왜? 아유 대박이다. 거기 개발 호재 떴대. 그 동네가?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가치도 없는 땅이라니까. 이거 봐라. 거기가 원래는 무슨 부지였다는데 대기업에서 투자를 하고 개발을 하기로 했다고 하잖아. 위성 관련 사업을 하기로 했다면서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다더라. 야,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거기 당장 가보자. 제주도 여행할 겸 땅도 보고 팔 겸. 그럴 리가 없는데 뭐 잘못 본 거 아니야? 그래 엄마 일단 가보자. 근데 도무지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을 더 보내고 언제 제주도에 가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 남편에게 연락이 와서는 저한테 만나자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 인간이 무슨 이야기를 하나 싶어서 나갔더니만 만나자마자 저한테 무릎을 꿇는데 아니 꼴이 너무 깨질재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염치도 없이 찾아와서 냅다 무릎부터 꿇어서 놀랐지. 미안. 내 이야기 좀 들어줄 수 있어? 갑자기 왜 이래? 뭐 잘못 먹었어? 내가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을 잘못 본 것 같아. 다 내 잘못이야. 나를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뭘 용서해달라고 그러는 거야? 지금 혹시 재산 은닉하고 뭐 그런 이야기 하는 거야? 그것도 그렇고
아이, 글쎄, 그 만나던 여자 말이야. 그 술집 여자랑 1년 넘게 같이 동거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딱 2년 지나서 그 여자네 가게에서 가짜 양주를 팔았던 게 걸리고 만 거야. 영업 정지는 물론이고 벌금에다가 가짜 양주 먹고 탈난 사람들에게 피해 보상을 하라고 한 거지. 게다가 그 술집도 무슨 부잣집 노은팡이들한테 투자받아서 연 가게였다고 돈 내놔라 하는 인간이 한 줄이 아닌 거야. 나한테 도와달라고 보증 좀 서달라고 해서 같이 사는 사이니까 보증 서주고 아파트 전세금 뺀 거랑 해서 돈을 좀 쥐어줬거든. 잘했다. 근데 탈났냐? 제대로 났지. 내가 당신이랑 이혼할 때 그 재산 주기 싫어서 그 여자 이름으로 재산도 돌려놨었잖아. 거기에다가 내가 보증 서준 거 다 나한테 떠넘기고서는 재산 들고 튀어버렸어. 하루아침에 같이 살던 집에서 짐을 빼서 홀라당 나가버린 데다가 부동산에 집까지 빼버린 거 있지? 나 오갈 곳 없는 신세가 됐다고. 그래서 우리 집에 갔더니 아버지께서 노발대발 난리가 난 거야. 무슨 나작으로 여기를 기어들어오냐고. 엄마한테 몰래 연락해서 맡겨둔 돈 달라 했더니 아버지가 다 가져갔다는 거야. 당신 위자료 줬다면서. 설마 그래서 뭐 지금 나한테 위자료 돌려달라고 찾아온 거야? 내가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 와중에 회사 근처에 다 쓰러져가는 다세대 주택 반지하에 겨우 몸 구겨놓고 살고 있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엄청 걸려오더라고. 처음에는 보증 때문에 빚쟁이들이나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안 받았는데 그게 제주도 부동산 번호라지 뭐야. 제가 하도 난리를 쳐서 그 땅 산 지 얼마 안 되어서 다시 팔겠다고 부동산에 내놨었잖아요. 한참 몇 년 전에 내놓은 건데 거기에 땅 소식 전혀 없다가 개발된다고 하니까 부동산들이 연락이 엄청 왔었던 거죠. 전 남편이 전화를 받고 그 땅이 몇 배나 올랐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보증서 준 것 때문에 빚까지 있어서 월급도 전부 차압당하고 죽어야 하나 싶었는데 그 땅만 팔면 자기도 예전 인생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겠지요. 지금 그 인심 쓰듯이 던져준 쓰레기 땅에 올랐다니까 나를 찾아왔다? 한 번만 도와주라. 진짜로. 내가 2번 다시는 바람도 안 피우고 자식들하고 당신만 보고 살게. 그니까 나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이렇게 되니까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어. 너무 빠르게 깨달은 거 아니고? 우리가 이혼한 지가 몇 년인데 내가 너를 왜 다시 받아주니? 그 여자랑 바람 피우고 치사하게 재산 한 푼 안 주려고 그런 술수까지 썼던 놈이 무슨 염치가 있어서 이제 와서 나를 찾아와서 제주도 땅 이야기를 해. 그 여자한테 당한 거 네가 다 바보같이 굴어서 당한 거야. 네가 욕심부려서 그런 거라고. 나한테 기대도 하지 마. 그 제주도 땅이야말로 네가 나한테 준 유일한 위자료 아니겠니? 나 진짜 너무 무서워. 빚쟁이들이 무섭다고.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지옥 같아. 한 번만 봐주라. 그 사람들 진짜 어마무시하다고. 눈물 콧물 질질 흘려가면서 저한테 애원을 하는데 사람 꼴 참 그지 같고 좋더라고요. 그동안 빚쟁이들에게 쫓겨서 애들 양육비도 지 마음대로 보내놓고서는 나한테 너무 뻔뻔하게 봐달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 여자랑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나 찾아와서 빌고 기고 할 일도 없었을 거 아니냐고. 원래 사람은 후회하는 동물이라고 하잖아. 내가 조강주처를 못 알아봐서 벌 받은 것 같아. 맞아. 너 벌 받은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 벌 열심히 받으면서 살아. 저는 더 볼 것도 없다 싶어서 그대로 나왔어요. 전 남편 놈은 질질 짜는데 쪽팔려서 같이 있기도 싫더라고요.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그 인간하고 맞춘 결혼 반지 그거 그냥 안 버리고 내버려 두었었는데 이 인간이 무슨 이야기를 할지 궁금하기도 하고 만나러 나온 김에 챙겨 나왔거든요. 다시 들어가서 그 반지 손에 쥐어주었죠. 뭔가 하고 보더라고요. 결혼 반지인 거 보자마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보대요. 뭘 그렇게 기대하는 눈으로 봐? 돌려주는 거야. 결혼할 때 알 큰 반지 사줄 걸 그랬지? 그랬으면 지금 팔아서 목돈 좀 만졌을지 모르겠지만 에휴 고작 코딱지만한 다이아라. 돈이 될지는 모르겠다. 이 반지 팔아서 국밥이라도 사 먹어. 말 끝나기 무섭게 고개 떨구고 엉엉 울더라고요.
그 뒤로 저는 시간 내서 제주도에 가서 그 땅을 팔았고요. 대기업에서 사간 거라 뭐 자세하게 말은 못하겠지만 아주 예상보다 더 넉넉하게 땅값 받았어요. 아이들이 공부 욕심이 있는데 제가 뒷바라지를 제대로 못 해주는 것 같아서 늘 마음에 걸렸는데 잘 됐죠 뭐. 그 돈으로 애들 열심히 공부시키려고요.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저에게도 이런 황금 같은 기회가 찾아오네요. 앞으로 더 잘 해보라는 뜻으로 알고 노력하렵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올립니다.